1983년 크리스마스를 3주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금괴 3.5톤. 당시 가치로 2,600만 파운드. 오늘날 환산하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금괴의 대부분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1983년 11월 26일 새벽 6시 40분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인근 산업단지. 한 무리의 남자들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브링크스의 창고. 금과 귀중품 운반 전문 업체의 보안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부 문이 이미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금고 앞에 선 그들. 그 안에 있던 것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어떻게 침입자들이 보안 창고에 손쉽게 들어갔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답은 곧 나왔습니다. 경비원 앤서니 블랙. 그는 강도단에게 경보장치 해제 코드와 금고 비밀번호를 미리 넘겼습니다. 블랙의 형부가 강도단 핵심 조직원 브라이언 로빈슨이었습니다. 블랙은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수십 명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강도단의 원래 목표는 현금이었습니다. 300만 파운드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멈췄습니다. 금괴였습니다. 순도 높은 금괴 76개. 무게만 3.5톤. 순간 값어치를 계산한 리더 미키 맥어보이는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전부 실어라. 트럭 2대가 가득 찰 때까지 그들은 2시간 동안 금괴를 날랐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무거운 금괴를 일사불란하게 옮기면서 사건 직후 영국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투입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창고 내부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경보장치가 내부에서 해제된 흔적, 금고 비밀번호를 미리 알았다는 증거들. 내부 협력자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11일 만에 경비원 앤서니 블랙이 체포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이어진 체포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블랙의 자백을 바탕으로 수사는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1984년 12월 주모자 브라이언 로빈슨과 미키 맥어보이가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각각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도난 사건 형량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안도가 없었습니다. 금괴 3.5톤 중 회수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지만 금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금괴를 훔쳤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가 새겨진 금괴는 어디서도 팔 수 없습니다. 범죄 조직은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전문 금 세탁업자 케네스 노이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노이는 브리스톨의 금세공 업체를 통해 금괴를 녹인 뒤 다시 주조했습니다. 새로운 번호, 새로운 출처 서류. 완전히 새로운 금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1984년과 1985년 사이 영국 왕립 조폐국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대량의 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케네스 노이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1월 19일 잠입수사관 존 포덤이 노이의 정원에서 정체가 발각됐습니다. 노이는 그 자리에서 포덤을 공격했습니다. 포덤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재판 결과였습니다. 케네스 노이는 살인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노이는 단지 작물 취득 혐의로만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국에는 이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브링크스맷의 저주입니다. 금괴 세탁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세공 연계 조직원 패트 클라크는 1992년에 피살됐습니다. 유통 담당 브라이언 페리는 2001년에 살해됐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사건 관련자 20명 이상이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금괴를 만진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작물 취득죄로 복역한 케네스 노인은 1994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1996년 그는 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시비 끝에 청년 스티븐 캐머런을 공격해 숨지게 했습니다. 노인은 즉시 유럽으로 도주했습니다. 2년 동안 스페인에 숨어 지내다 1998년 체포되어 영국으로 송환됐습니다. 2000년 재판 결과는 종신형이었습니다. 브링크스맷 사건의 가장 교활한 인물은 결국 다른 범죄로 인해 평생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브링크스맷 사건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금괴 3.5톤 중 회수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자금세탁방지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현대 금융수사의 출발점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금괴는 지금도 누군가의 반지나 목걸이가 되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